제 이름은 최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오늘로 14차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여주신 반응을 봤을 때 오늘 되게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오늘 여기서 내가 가장 어리다. 네. 몇 살이에요? 6학년이요? 여기서 내가 가장 인생 경험이 많다. 자, 어머니 몇 학년 몇 반이세요? 77이요? 와, 진짜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 거 알죠? 와, 자녀분이신가요? 미안해요. 만났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둘 다 애기 그냥 나한테 가려고. 네. 다들 마음속에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야. 내 나이 이제 뭐 40인데 50인데 내가 이제 무슨 다이어트야.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것들 다들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다 약 먹는 거지. 나이 들면 다 병원 가는 거고 어디 아픈 거지. 그리고 그렇게 주변에서 말하고. 근데 저는 요즘 약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이제 유튜브에서 좀 유명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사례자가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낸 지 1년이 넘었고 약간 유튜브에 핫해진 지가 10월부터니까 이제 저한테 이걸 해보고 나서 임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예를 들면 진짜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겸님 저 70인데 뭐 한 달 동안 설명야팀만,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을 잘 먹으니까 5kg 빠지더라. 자기가 다른 거 하나도 안 했다. 뭐 탄수화물 줄이지도 않았고 이것만 했는데 빠지고 컨디션 너무 좋다. 자기가 지금 천연 때 몸무게랑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진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잠 고치는 거. 근데 한번 보자고. 여기 두 언니 누나들 보기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러울까? 얼마나 부러울까?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나이가 절반이거나 아직 많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이해하고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그걸 좀 버리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라고 생각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냥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안 끝나는 건데, 가장 무서운 건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살을 못 빼는 이유, 지금 와서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방법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하면 틀리겠죠. 근데 의외로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안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가리거나 보질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내가 의사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과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나아가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과학들이 약간 일부가, 모두가 틀린 게 아니라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에서 특히 음식, 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개입되었고 그것들을 약간 고치지 못하고 너무 오래 이어졌다. 그래서 방법만 똑바로 하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실행이 아니라 마음 바꾸는 영역이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 유튜브 그 길고 재미없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건 내려놨다고, 그만큼 자유롭다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체 사회에서 얼리어답터라고. 그러니까 제가 축하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똑바로 이해하고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언니 누나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는 너무 지금 가능성이 넘치고 할 수 있는 단계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무조건 뭔가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축하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가 꽤 중요해요. 우리 자꾸 다이어트 얘기할 때, 건강 얘기할 때 다짜고짜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의 상위 목적이 있어요. 나 이거 왜 하지? 돈을 예로 들어 볼게요.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자꾸 다들
그냥 돈 많이 벌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직장,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돈 무조건 많이 벌고 뭐 아끼는 거, 뭐 재산 늘리는 거. 근데 이런 질문을 안 하면 망해요. 나 돈 왜 벌지? 나 이거 왜 필요해? 근데 저는 이렇게 상위 목적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삶에서. 아니면 우린 길을 잃거든. 왜냐면 돈을 버는 건 수단이잖아요. 돈으로 뭘 하기 위해서잖아. 맞죠?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 행위도 다이어트 왜 하시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살이 좀 있어도, 뱃살이 좀 있고 해도, 체지방이 과체중이더라도 건강하시고, 내 삶도 지금 안정적이고 마음도 괜찮으시고 그냥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살 안 빼도 된다. 진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씬해지고 뭔가 원하는 몸을 가져도 여러분들이 왜 애초에 그걸 했는지나 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지 못한 상태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때 공허해지고 길을 잃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왜 하지? 또는 건강관리 왜 하지? 근데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무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다들 그냥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뜨거우셔가지고 뭐 철학적으로는 P2라고 해요. 세상에 던져지다. 근데 일단 우리가 나왔는데 잘 살고 싶은 거 아니야. 잘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삶이라는 게, 잘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 부모도 학교에서도 우리한테 충분하게 고민하게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꼭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보통 삶이라는 걸 볼 때 이걸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삶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위쪽에 어떤 사회 시스템, 뭐 경제, 치안, 뭐 행정, 보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 그 아래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삶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잠, 음식이다. 운동 또는 육체적 활동도 있지만 일단은 전 얘가 제일 중요하다. 이 기둥 같은 것들이라서 얘들이 무너지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무너집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옷이 하나도 없어도, 부끄럽긴 하겠지만 옷을 안 입고 있어도 전 안 죽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제가 잠을 뭐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잔다? 한 달 동안 안 잔다? 그럼 저의 이제 모든 신경계나 시스템들이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음식의 경우에는 뭐 인간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음식을 안 먹을 수 있긴 하지만 뭐 물을 안 마시거나 적절하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또 우리는 생명이 끝나요.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지진 않아요, 사실. 운동을 하면 좋긴 한데. 다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무언가들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에 우리가 뭐 의식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일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일도 사실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은 당연히 옛날에는 사냥하고 채집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 노동이라고 저는 부르고, 또 각자가 사실 자기 어떤 꿈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이뤄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린 이렇게 일을 한다. 그리고 관계, 나의 가족, 연인들 또는 뭐 친구들, 또는 여기 있는 또 커뮤니티 이런 사람들, 이렇게 관계 맺는 것들도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일만 하고 살지는 않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각자가 내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좀 놓쳤던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동안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뭔가 얘에 너무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동,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근데 얘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은 어렴풋이 우리 다 알지만, 뭐 건강 중요하지, 건강 이러면 다 잃는 거지. 근데 애초에 건강을 똑바로 챙겨본 적도 없어. 휴식과 여가,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 잘 못 쉬는데, 나 쉴 때 좀 서툴고, 내가 뭘 좋아하지 잘 모르고 아직도. 뭔가 그러니까 삶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불안하고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비중을 따라서 나눈 거고, 내가 수면과 영양, 운동, 활동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정돈하고 쌓아나가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본인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연봉 1억이다, 또는 우리 자녀가 어디 뭐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다, 뭐 내가 뭐 잘났다, 내 남편이 잘났다, 내 와이프가 잘났다,
뭐 내가 어디 뭐 타워팰리스 산다. 내가 어디 차가 뭐다. 시계가 뭐다. 이래봤자 이 집을 하루아침에 되게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다. 이 질병이 얘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려요. 네. 특히 현대에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질병들 세 가지를 꼽으라면 당뇨, 심혈관 질환, 암이에요. 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당뇨라는 질병은 몸이 이제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당뇨 자체가 질병이 아닐 수도 있고 당뇨는 어떤 증상, 과정, 그러니까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 어떤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심혈관 질환, 우리 몸이 이제 심장이 뛰고 전신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있죠. 그 혈관들 속에 혈액이 이동하고 그 혈액 속에 뭐 영양분, 산소, 이산화탄소, 뭐 호르몬들, 노폐물들이 이동하는데 이 심혈관 시스템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길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또는 뭐 응급실에서 깨어나도 어디가 마비가 되거나 이게 심혈관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암. 암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의 질환이죠. 뭔가 우리 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암세포의 후보군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적절한 면역 시스템이 있어서 얘들을 적절하게 분해하고 처리해버려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제대로 못할 때 그 암세포들이 이제 힘을 키우게 되고 어떤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우리는 암에 걸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통계를 좀 보여드리면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런 질환들을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약간 경각심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걸리기 전까지. 근데 당뇨, 현재 30대 이상 한국인 7명 중 1명, 최근 통계는 6명 중 1명이 당뇨 진단을 받았고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해가지고 약간 위험군까지 합치면 4명 중 1명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회 표 모집 단위로 치면 여기 분들은 다 이제 당뇨 위험군인 거예요. 네.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통계는 현재 기준이에요. 당뇨, 심혈관 질환, 암이라는 건 나이가 들었을 때 보통 이제 증가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어머니들 어렸을 때 스타벅스 없었죠. 편의점 없었죠. 어렸을 때 배고프지 않았나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거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간식도 저희 어머니 시골 살았는데 간식도 약간 뭐 참새 잡아먹고 메뚜기 먹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먹을 게 별로 없었고 다 자연의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열매 따먹고. 근데 우리 애기들은 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과자를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 때부터는 이제 뭔가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세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과자는 다 먹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편의점 다들 가잖아요. 콜라 못 먹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애기 또는 요즘 애기들 보면 한 3살, 2살 때부터 아이스크림도 먹고 새우깡도 먹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통 설밀 나티가 대사를 망친다고 말씀드리는데 야, 지금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통계가 이미 무섭잖아요. 근데 이 통계는 더 엉망이 될 거다. 무조건. 우리가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저는 20대가 돼서 카페에 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다들 스콘이 뭔지도 알고 프라푸치노가 뭔지도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엉망으로 간다. 나중에는 이 통계가 이제 뭐 30대 이상 한국인 2명 중 1명이 당뇨. 그러니까 인사하면서 밥 먹었어가 아니라 오늘 혈당 어때? 이런 거겠죠. 그때 저는 진짜 유명해질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근데 그러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때 다 당뇨니까 이제 당뇨 전문의들이 약간 돈 많이 벌겠죠. 매년마다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당뇨,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이 몸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높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혈당이라는 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라는 게 고농도로 있으면 얘들이 정상적인 체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눈, 시신경이 많은 이제 여기 혈관 많은 눈, 신장, 그리고 발끝 이렇게 말초 쪽에 있는 것들 얘들이 썩어요. 망가져요. 당뇨가 오랫동안 처리 안 된 분들이 발을 잘라야 돼요. 썩어서. 그게 당뇨발인데 당뇨병성 족부 병변 매년마다 2,000명이 한국에서 발을 자르고 있어요. 2,000명이면 하루로 치면 한 5명. 오늘 이 날씨 좋은 오늘 하루도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발을 잘랐어요. 당뇨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건 나중에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심혈관 질환, 뭐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약 3분의 1 정도. 네. 뭐 사실 50대 이상 분들은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주변에서 이제 약간 특히 남자분들이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사망했다거나 갑자기 장례식 갈 일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신다. 심혈관 질환이죠. 네. 암. 30대 이상 한국인이 80대까지 살았을 때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이다. 현재 통계 기준. 다시 한 번 더 2분단입니다. 우리가 80대 다시 만나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여기 다 암이에요. 이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무섭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여기 왔겠지만 다이어트는 미끼였다. 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이 병이라는 게 너무 통계가 너무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지금 사실 살 빼고 말고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병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지금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 중에 하나 걸려버리면 그냥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병원비로 이제 1년마다 몇 천만 원 써야 되는 거고 거기서 잃게 되는 삶의 질은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 막 돈 50만 원, 100만 원 더 벌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가끔씩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강의 끝나고 제가 술도 조심하라고 당연히 말하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겸님 제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돼요. 일주일에 술 3번 이상 마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직업 바꾸는 것부터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말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건강 깎아 먹으면서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면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학인 거예요. 금전적으로 계산해보자고. 내가 당뇨라는 병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또는 이 질환들에 대해서 걸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얼마의 비용을 책정할래? 해보시는 거예요. 간단한 수학이에요. 저는 여기 걸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최소한 한 20억은 걸 것 같아요. 돈 사실 덜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여기다가 나는 이거 안 걸릴 수 있으면 10억도 낼 수 있어. 반대로 얘에 걸리면 나는 거의 10억을 잃는 거랑 똑같아라고 해보자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뭐 50년 산다고 쳐보자. 그럼 1년마다 우리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씩. 2천만 원은 누군가의 연봉일 수도 있겠죠. 연봉의 절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얘들 안 걸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내가 한 달에 1년에 2천만 원씩 투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아까 금전적으로 계산할 때는 삶의 질 같은 것들은 계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습관에 위해서 내린 선택들이 굉장히 똑똑한, 경제적으로도 똑똑한 선택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물론 이제 알아요. 각자 현실의 무게가 있는 건 알죠. 내가 지금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책임이 있는 건 알아.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 난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계산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최근에 에리님이 저한테 이제 들려주신 그 친구의 사례인데, 친구분이 대기업 이제 임원이고 연봉이 2, 3억이었나요? 2억인가요? 1억 5천. 그런 임원분이었는데 최근에 그분이 이제 에리님을 보다가 퇴사를 했대요. 회사에서 붙잡았는데도 퇴사를 했대요. 근데 그 결정이 너무 옳았던 거야. 왜냐하면 1억 5천을 벌고 있지만 지금 건강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삶이 아닌데 뭔가 에리님을 보면서 약간 이게 아니라는 걸 느낀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지. 내가 한 달에 월급이 1,000원이 넘어도 뭔가 아닌 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약간 좀 속고 산 것 같아요. 뭔가 삶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이 그림을 보자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 한 100살까지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니 누나들도 아직 한 30년 넘게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10년 더 플러스 20년 플러스 하겠죠?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40년 50년 더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우리 지금 다들 여기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뒤에 3kg 빼고 5kg 빼고 문제가 아니잖아. 겸님 저 500g 빠졌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지금. 저 왜 1kg가 안 빠지죠? 저는 그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삶 안정화됐어요? 삶 정돈됐어요? 지금 몸 컨디션 어때요? 건강해요? 질병 나아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은. 우리가 인생이 진짜 길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서원이었나요?
윤서였나요? 미안해요. 윤서라는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살이 찌겠죠. 알잖아요. 우리 언니들 알잖아요. 제가 그 외고 나왔는데 저희가 성비가 완전 여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여자애들이 고등학교 때 다 살쪄요. 당연하지. 알지. 다 살찌는데 살찔 수밖에 없을 거야. 스트레스도 많고 음식도 똑바로 못 먹고 스트레스 많으니까.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다이어트 하겠죠? 윤서가 20살에 이제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닭고야 먹고 칼로리 적게 먹고 헬스장도 열심히 했어요. 살 뺐단 말이야. 갑자기 또 그때쯤 되면 또 뭐 틱톡이랑 인스타에서 뭐 바프도 다들 하니까 바프도 한번 딱 찍었어. 그래서 윤서 어머니도 와 우리 딸이 막 진짜 이렇게 막 이런 쪼가리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뭐 하나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윤서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거야. 뭐 컨디션이 뭔가 안 좋고 이상하게 갑자기 옛날에 그렇게 안 좋아했던 단 음식들 빵 엄청 끌리고 폭식하게 되고 막 무너지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살을 뺐는데 갑자기 또 약간 살이 안 빠져. 적게 먹는데 망가져. 식이장애 생겨. 우울해져. 그거를 그때 만들어버리면 윤서 미안해요. 윤서는 앞으로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가진 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윤서 핸드폰 있어요? 윤서 핸드폰? 미안해요. 좋아요. 이게 낫겠다. 핸드폰 있죠? 저 주세요. 윤서 핸드폰이 윤서의 몸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던지겠습니다. 윤서 핸드폰이에요? 던졌어요. 자,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윤서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자, 윤서 핸드폰 여기 있어요. 네. 저건 제 옛날 핸드폰이에요. 자, 다들 흥분하지 마시고. 이게 윤서의 몸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핸드폰을 던지는 거는 내가 오늘 하루에 내 몸에 엉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음식을 먹고 내가 오늘 잠을 엉망으로 자버리고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단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되게 그 감정 기억나요? 방금 막 우와 이러고 이제 최경이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내 딸의 몸을 핸드폰을 함부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오만하냐면 물론 지금 제 핸드폰이 지금 분해가 되긴 했지만 배터리 꽂고 그냥 뒤에 꽂으면 다시 돼요. 이거 가지고는 기스 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괜찮아요. 맞죠? 우리 그래서 오만한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안 고장 나거든. 근데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 것은 우리가 평생 나쁜 습관을 한두 번이 아니야. 담배 한두 번 펴도 괜찮아. 그런다고 폐암 안 걸려요. 술 한두 번 먹는다고 안 망가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루에 한 번 또는 몇 번 이거를 1년 365일 몇십 년 동안 반복하다가 몸이 견디다가 이제 못할 때 핸드폰이 고장나는 것처럼 버튼 안 눌리고 갑자기 뭔가 혼자서 막 꺼지고 고장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라고. 근데 우리가 되게 신기한 건 방금 핸드폰에 대해서 그렇게 다들 마음 아파했잖아요. 지금 제가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 핸드폰 가져가서 떨어뜨리면 여러분 화낼 거잖아요. 이제 악플 막 달리겠죠 이제. 그런데 또는 남자분들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차 기스 나면 마음이 막 이제 심란하죠? 여자분들 뭐 각자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들 우리 신발이나 물건은 그렇게 소중하게 하면서 정작 내 몸과 마음은 내 여기다가 해주고 있는 나쁜 선택들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관대하지 않아?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살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 모르겠는데 그냥 던지면 살래.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런 게임이 아니다. 이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한테 하루하루라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몸뚱아리를 마치 아까 제가 핸드폰을 던진 것처럼 자꾸 던지니까 몸이 어느 시점부터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병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세월 동안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내가 살이 쪘다?
나이가 들면 다 살찐다? 아니요. 나이가 들수록 그 과정에서 내가 내 몸의 대사를 망쳤기 때문에 또는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을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느껴져요? 아까 윤서 얘기 들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저 친구가 지금 20대 돼가지고 잘못된 다이어트 해버리면 그게 핸드폰 액정이 깨진다고 쳐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핸드폰 액정은 갈면 되고요. 나중에 뭐 아이폰 새롭게 나오면 그때 사면 돼요, 다시. 근데 우리 몸은 못 바꿔요, 그렇게. 한 번 식이장애 생기면 사실 마음 아프게도 그거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돼요. 어렸을 때 잘못된 경험 때문에 우울증 생겼어요? 그거, 그러니까 완치라는 건 없어요. 뭔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걸 이제 어떻게 정돈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깨트리지 말자고, 핸드폰을. 소중하게 다루자고. 한 가지만 더. 자, 그럼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할 거예요. 앞에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다들 뭔가 체지방 적고 근육량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건강은 그렇게 귀여운 게 아니에요. 막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그런 예쁜 사진들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라는 걸 바라볼 때 최소한 저는 4가지를 봐야 된다 말씀드려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지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전 최소한 이 4가지 카테고리가 각각이 균형 있게 잘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병 없어도 여기 망가져 있으면 나 불안하고 통제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아닌 거잖아요. 이 4가지다. 신체 건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병에 걸리면 안 돼요. 질병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체 가동성. 가동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저한테 집중 주세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꼽자면 저는 근육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몸을 잘 써야 되는 이유는 내 몸의 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저는 가장 맞다고 봅니다. 가동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살 때까지 내가 혼자서 밥 먹을 수 있고 혼자서 한식할 수 있고 내가 혼자 걸을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120살인데 100살 때부터 또는 80대부터 막 휠체어에 있어요. 병상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내가 걸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나의 손자가 막 뛰어온다, 나한테. 손자 뛰어왔을 때 내가 손자를 잡고 안아서 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요리하다가 위쪽에 있는 거 꺼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동성이 확보가 돼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단순히 지금 내가 근육량을 늘리고 막 예쁜 몸을 만들고 바디 프로필 찍고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진짜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동성은 타협하면 안 된다. 또 마음 아픈 거는 그 피트니스계에 있는 되게 많은 어떤 행동들이 마음 아프게도 오히려 어디 약간 파열시키고 너무 무리하게 써서 잘못 써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쓰거나 잘못 써버려서 어디 파열시키고 관절이나 근육도 문제 만들고 또는 그 사람이 지금 그런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무리하게 운동해버려서 망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가동성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활동 능력, 체력 뭘 하든 간에 체력 있어야지 하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신뢰감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책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강의를 하루 종일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뭔가 믿을 수 있겠다. 보실 겁니다. 아름다움. 미적 아름다움도 중요하죠. 근데 저건 일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예쁜 건 전체 일부야. 적절한 노화. 내가 늙는 건 막을 수 없어도 어떤 양상으로 어떤 속도로 늙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네, 진짜. 어머니들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77세의 분들이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머니들 좀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이제부터. 이거 못 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 내가 어떤 양상으로 늙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정신건강 가볼게요. 자존감.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최근에 제 유튜브에서 그 김주환 교수님 관련해서 컨텐츠 보신 분. 많이 보셨네요. 오케이, 안 보시면 느끼지. 그러면 안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교수님 만나면서 되게 또 엄청나게 배운 거는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대사적으로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 뇌라는 게 있고 뇌 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공간들이 있잖아요. 역할을 하는 부위들. 그 중에서 전두 피질 또는 대뇌 피질 중에서도 약간 앞쪽에 있는 친구들, 얘들이 이 친구들이 약간 사고, 이성적 판단,
결정, 의사결정, 절제, 통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좀 안쪽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들은 약간 좀 충동적이고 두려움, 불안, 무의식의 영역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 각각이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이 강연장에 딱 들어왔어요. 이 앞으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때 우리의 편도체가 이제 활성화 확 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존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다들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에너지가 막 나게 만들고 그럼 좀 긴급한 활동들 여러분들 몸에서 지금 약간 중요한 것들 에너지 모아주고 반대로 그렇게 될 때는 편도체 아까 전전두피질 거기가 이제 좀 다운돼요. 억제돼요. 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되게 긴박하게 움직일 때고 좀 더 동물적으로 움직일 때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한다면 뭐가 있냐면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존중할 수 있어야지 편도체가 안정화되며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과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올라가고 전전두피질이 내려가면 우리는 절제를 잘 못하고요. 이성적 판단이 약간 마비가 되고요. 잘 못해요. 뭔가 지속을 꾸준히 못해요. 반대로 편도체가 안정화돼야지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조절하거나 참거나 좀 더 올바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이걸 다이어트에 적용시켜보자고. 물론 다이어트는 행동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나쁜 걸 어떻게 참고 좋은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 맛있지만 참고 이렇게 들어볼게. 근데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 몸은 지금 당장의 생존에 좀 급한 것들을 막 움직이고 잘 못 참는다. 그러니까 나쁜 음식도 먹는 거죠. 반대로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으면 우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쉬워진다.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되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는 존중을 연결시켜 보자고. 나의 존중이 되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다. 조금 그럴 확률이 높다.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게 좀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나를 혐오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어떤 삶은 다이어트든 건강관리든 되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지 남을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무례하다는 건 보통 나를 존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잖아요. 보통 남들한테 배려를 잘한다는 건 내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도 그게 소중한 거니까 존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들이 또는 약간 타인 존중이 어려운 분들이 다이어트를 더 어려워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한 교수님께서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 우리들은 사실 자기 존중이 어려운 환경에서 커왔어요. 다이어트 연구하면서 되게 많이 만나는 케이스들에서 의외로 저도 약간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많이 느끼는데 뭐냐면 단순히 이제 제가 전하는 어떤 수면 습관, 식단 습관, 운동 습관 같은 것들이나 다른 습관들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이 앞에 있구나를 느끼고 그것들이 다 여기 안에 또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구나를 느껴요. 근데 그 중심에 자존감이든 자기 존중이든 뭐 편도체 안정화든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왔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만드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끼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항상 우리는 뭔가 계속 고쳐야 되는 사람이었고 뭔가 잘못하고 있고 혼나고 우리 존재로 뭔가 우리를 봐주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나의 존재는 성적을 많이 받아야지 잘 받아야지 칭찬받는 아이였고 우리는 뭘 시키는 걸 잘 해야지 했고 나쁜 것들은 참아야 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표현하는 건 약간 존중받지 못했던 게 확률이 높았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누군가한테 평가받고 외모로 평가받든 뭘 하든 뭐 살찌면 살쪘다고 뭐라 하고 살 빠지면 또 그러면 안 되는 애는 뭐라 하고 다이어트 시작하면은 그러다 탈난다 뭐라 하고 살 안 빼면 또 뭐라 하고 뭐 남 참견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지. 또는 개개인들 얘기할 때 나 존재로서가 아니라 나는 연봉이 얼마인 사람이야.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뭐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와이프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애가 어떤 애야. 뭔가 이것도 다 약간 자기 존중 못하는 거지. 사람 기본의 어떤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얘들이 망가져 있다.
이런 것들이고, 컨디션. 제가 다이어트 얘기할 때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건 자꾸 체중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진짜 아니라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표 중에 하나는 컨디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컨디션이 좋아요. 에너지가 막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 그러면 뭔가 잘하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살이 지금 빠지고 있어. 또 한 일주일 만에 1kg 빠졌어. 근데 컨디션은 엉망이야.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하루할 컨디션들 또는 안정감. 이제 윤서 나이 때는 아마 모르겠지만 30대가 돼보면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약간 20대까지만 해도 약간 행복, 막 즐거운 거, 새로운 경험들을 좋아하는데 이 나이가 돼보니까 하루하루 탈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냥 내가 평안한 게 정말 그냥 이게 짱이구나. 네, 불안하지 않고 너무 불안하지 않고 너무 두렵지 않고 평안한 거. 이게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약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한 삶이 목표다 이러는데 저는 약간 그거보다는 각자가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기본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각자의 평안함을 잘 찾으시고 삶 안에서 그 다음에 산들바람처럼 행복은 가끔씩 불어오는 어떤 그런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제가 보는 삶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회복력 중요하죠. 또 김정 교수님도 회복 탄력성을 되게 강조하셨던 분이고 세상은 엉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저는 되게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봐요. 정글이고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살아갈수록.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무례하고 나약하고 그런 존재다. 저 포함이에요. 저도 그런 인간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구성하는 사회는 더 엉망이에요. 더 엉망이고 세상에서 뭔가 나한테 뭔가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뭔가 자기가 무례한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 지하철 탈 때 왜 안 내렸는데 자꾸 타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나쁜 사건들 많이 일어나죠. 우리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디폴트 값을 엉망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나쁜 사람들을 막아내고 내 삶을 약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게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마치 윤서한테 엄마가 와서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란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돼. 모든 사람들 잘해. 그 사람들이 하면 다 들어주고 해야 돼. 저는 이거 동의 못해요. 벌써부터 동심을 깨서 미안하지만 세상은 좀 빡세단다. 세상은 좀 인간이라는 존재는 좋은 면도 있는데 정말 경이롭고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고 나 포함이에요. 나 포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똑바로 보자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어떤 방어막을 만드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주변에 어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불의, 나쁜 일들,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또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지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때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어떤 힘들. 저도 그럴 때 있죠. 저도 약간 좌절할 때가 있죠. 근데 어차피 다시 좀 잘 자고 운동 한번 하고 다시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어떤 힘인 것 같아요. 이 힘이다고, 힘. 이게 머릿속에 뇌 안에 있는 어떤 근력이라고. 이것들에 대해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지적 건강에 대해서는 약간 뇌에 관련된 것들, 사회적 건강 이런 것들. 이게 제가 과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건강이라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적고 근육량 많은 거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 이 건강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우리 삶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되게 긴 여정 살아간다. 그때 내가 한 번 주어진 삶 잘 살고자 내가 원하는 나이까지 아프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굳이 이 돈 내고 와서 여기서 하루를 쓰는 이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굳이 사람들이 유난 떨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잠이랑 습관들 고치는 게 중요한 이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1강이에요. 네.
제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만으로 7년 정도 공부한 내용들은 약간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때 그 여정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아직 저는 모르는 게 되게 많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실수하고 싶지 않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5%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도 어떤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를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그 팩트들, 과학들을 가지고 내 몸과 내 삶에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저런 사람도 의심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답은 내 몸에 있거든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걸 하시는 거다. 오늘 2023년 7월 1일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안 올 순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또 같이 있는 것도 다시 안 올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에서 잊지 못할 하루가 되게 또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하루가 되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